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또, 강민지 선생님께서 또 2주 만에 이제 컴백을 해주셨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줬다가. 그래서 환영하고요. 그, 네, 세영 선생님 사정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석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3절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 되게 짧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 아마 미분적분을 선택하셨던, 보통 대부분 선택을 하니까 하셨던 분들은 다 굉장히 쉽게 읽어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까지 빌드업 해나간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지금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3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밸류 티어렘이거든요. 그래서 민밸류 티어렘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분 하나 한 함수, 두 번 한 함수 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MBT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미분의 쓰임새 중 하나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함수 f를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그냥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 뭐 그냥 컴퓨터에 대놓고 그냥 그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얘의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때려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분이 이제 쓰일 수가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은 파란색의 F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에서 시작해서 D까지의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고요. 이 빨간색 라인들이 텐전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 보시면 A에서 B구에서 C구간 그리고 C에서 D구간 각각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B, C점에서도 뭔가 다른 게 있고요. 우리는 이거 알다시피 얘는 어떤 뭐 크리티컬 라인이래. 크리티컬 넘버가 되는 거고요. B, C가.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F 프라임의 부호는 아시겠지만 양의 양의 실수를 가집니다. B에서 C로 갈 때는 네거티브가 되죠.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는 포지티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에 들어맞냐면 F의 경향이랑 조금 들어맞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의 경향이라는 걸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 원함수 F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경향을 보여준다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A에서 B에서는 얘가 increas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함수이고요. B에서 C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decreasing입니다. 그리고 또 C에서 D에서는 또 increas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의 부호랑 F의 경향, 그러니까 증감이 어떤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increasing, decreasing 테스트를 미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러니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F 프라임 X가 어떤 인터벌에서 만약에 어 이제 양수라고 하면 양수라고 하면 그럼 그 f는 increasing입니다. On that interval. 그러니까 그 인터벌에서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그럼 그 함수는 decreasing 하고 있습니다. On that interval. 그 인터벌 안에서요. 그래서 얘가 increasing, decreasing 테스트라고 하고요. 근데 얘는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건 그냥 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 할 수 있냐면요. 민베르 시오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차승민 선생님께서 아마 발표하셨던 내용이죠. 겁니다. 목이 좀 오늘 많이 아프네요. 그럼 미벨 티어렘에 대한 어떤 그 리마인더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벨 티어렘 뭐냐면 함수 f가 이 폐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이때 개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이거 전 시간에 이제 그 막 되게 길게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얘기였냐면요. 그러니까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FB 마이너스 FA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근데 이제 왜 굳이 얘를 둘까 하는 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냥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둘이 그 다른 폼으로 두지? 라고 질문했는데 B-A가 0인 케이스가 얘가 아니냐라는 또 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 B랑 A랑은 그냥 다른 수예요. 그러니까 B-A는 0이 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그냥 조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롤의 정리부터 페르마의 정리, 페르마스 티오렘으로부터 이어지는 막 이런 것들, 이런 MBTI 가입까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C는 항상 A, B와 다르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C는 A와 B랑 아예 다른 수입니다. B랑 A는 다른 수예요. 그런데 얘를 굳이 왜 써놨냐? 나중에 MBT를 이용할 때 이 폼이 굉장히 그냥 그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가 이제 쓰이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린 뭐 남긴다라는 거 안 남겨드려서 관련해서 뭐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MBT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increasing, decreasing 테스트의 미분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A, 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수 X1, X2를 잡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X1, X2는 이제 X1이 작고 X2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proof of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이 그 양수인 조건 하에서 얘가 만족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얘가 뭐죠? 얘가 그냥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우리가 섹션 1.1에서 배웠던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이면은 이 조건에서 증가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increasing decreasing test에서 increasing test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간 내에서 F 프라임이 존재한다를 우리가 전제로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F 프라임 존재한다라는 그냥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1, X2 내에서도 F 프라임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에서 F 프라임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존재를 하겠죠. 구간 내에 있는 두 수니까요. 그러면 MBT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링베르 티오렘의 조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게 민벨르 티오렘. 그냥 민벨르 티오렘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하나요? 이 구간 안에 존재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민벨르 티오렘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아까 그 MBT의 편한 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넘겨볼게요. 그냥 편한 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한 폼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은 그냥 한 줄 더 덜 쓸 수 있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요. 자, F 프라임 각각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 프라임 C의 부호는 몇인가요? 양수입니다. 양수죠. 왜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왜죠? 조건 때문이죠. 조건은 우리가 이 조건 하에서 했으니까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럼 얘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x2-x1도 양수죠. 왜냐하면요. 이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조건으로 잡아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양수 양수고 양수 양수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죠? x2, x1이 죄송합니다. 글씨를 x2, x1 이거일 때 이거면 그냥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 프라임 f 프라임이 양수면 어떤 구간 내에서 그럼 그 구간에서 원함수 f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크리싱 테스트가 증명이 된 거죠. 그럼 디크리싱 테스트도 똑같이 이 부등호 써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 디크리싱 테스트도 그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에 함수가 있을 때요. 4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미분 개수가 양수인 지점이 증가하고 미분 개수가 음수인 지점이 디크리싱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그 증명을 해냈으니까요. 이 구간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구간을 어떤 양수의 구간이 있고 음수 구간이 있으면 당연히 영인 구간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죠? 이거는 이제 인터미디엇 밸류 티오렘이었나요? 그러니까 IVT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F 프라임 X 자체가 양수, 음수, 양수인 구간이 있고 음수인 구간이 있는데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여인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인터미디엇 밸류 티오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을 찾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을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리티컬 밸류 찾으면 되는, 크리티컬 넘버 찾으면 되는 거죠. 크리티컬 넘버의 정의 자체가 F 프라임이 여이거나 F 프라임이 정의가 되지 않는 지점을 크리티컬 넘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되지 않는 지점은 일단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전 구간에서 그냥 연소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 F 프라임이 정의되지 않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0인 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크리티컬 넘버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 그 논리들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f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12x를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크리티컬 넘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 프라임 x가 0인 지점은 x가 0, 2,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걸요. 그러면 f 프라임 x의 부호를 한번 봐보죠. 수직선이 있고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점에서 각각의 항에 각각의 항의 부호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12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하에서 부호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x 플러스 1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같은 걸로 그냥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뿔뿔 뿔뿔. 그래서 f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은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 플러스 F 프라임 X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얘는 decreasing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increasing이구나. 여기서는 decreasing, 여기서 increasing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increasing, decreasing 구간을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갑자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생겨요.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증가 감소하는 구간을 국소적으로 로컬하게 봤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크리싱, 디크리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로컬리 맥시멈, 로컬리 미니멈 한 구간 자체를 이 인크리싱, 디크리싱 테스트 그리고 중국에는 결국에는 미분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티컬 넘버에 대해서 그 크리티컬 넘버의 쓰임이 만약에 어떤 구간 내 C에 대해서 FC가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가지는 어떤 그 C라고 하면 C는 크리티컬 넘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페이머스 티오렘이었어요. 이제 크리티컬 넘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F 프라임 C가 0이거나 또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 그 지점, 그 크리티컬 넘버를 말했고요. 그러면은 여기 성립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C에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가진다고 하면 그 C는 크리티컬 넘버라 했으니까 반대로 크리티컬 넘버가 있는 그 크리티컬 넘버 C에서는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을 가질까? 이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죠? 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을 얘기할 수 없는 그 발레를 되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크리티컬 넘버는 그냥 F 프라임 C가 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0은 0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빨간색 누르는 게 이제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게 이제 그거는데요. 얘는 F 프라임 0이 0인데 이게 크리티컬 넘버예요. X는 0에서. 근데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단순히 크리티컬 넘버를 찾는 것만으로 이제 꼭꼭 중요한 건 아니고 크리티컬 넘버인데 양쪽에서 부호가 변경돼야 되구나. 뭐가 F 프라임 F 프라임에 부호가 변경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본 그 이제 그 4차 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그 이제 increasing, decreasing 테스트 했었던 그 example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낸 건 뭐냐면 F 프라임의 부호입니다. 여기서는 접세 방정식이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선 플러스고 여기선 마이너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넘버를 사이에 두고 F 프라임의 부가 변경되는 지점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걔가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 어떤 테스트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first derivative test라고 하고요. 연속함수 f에서 이 c가 critical number이라고 할 때요. f 프라임이 c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경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걔는 로컬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양수에서 음수로 변경되니까 로컬 맥시멈 되겠고요. 음에서 양으로 하면 로컬 미니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first derivative test라 하고요. 그래서 gx가 다음과 같은
구간 내에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할 때 로컬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미분한 다음에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요. 그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요. 그러면은 크리티컬 넘버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크리티컬 넘버 사이에 두고 부호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1 플러스 2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2x니까 g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은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에 따라서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크리싱, 디크리싱 테스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2파이에서 어떤 거? 로컬 맥시멈을 가지고요. 그죠? 3분의 4파이에서는 음수에서 양수되니까 로컬 미니멈을 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x 플러스 2 사인 x 이거 굳이 그리지 않아도요. 아, 어디서 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를 원함수에 대입하면 그냥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을 때려보지 마시고요. 아, 얘가 미분이 가능한 이유는 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인터미디엇 밸류 테오렘, 뭐 미분의 테오렘, 노래 정리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머릿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서 아, 맞네 하고 아, 그럼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아, 뭐 이 단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꼭 이제까지 배웠던 걸 적용을 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알아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함수를 미분한 거를 말미암아 이제 원함수를 유출했었는데 이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 미분한 미분계수 자체에 대한 그 어, 뭐라고 하죠? 그걸 유출을 할 수도 있겠고 원함수에 대해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두 가지 그 증가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F랑 G가 있어요. 근데 얘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시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텐젠트 라인을 그려보면은 무조건 탄젠트 라인 위에 F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이 G에서는요, 탄젠트 라인을 그리면 무조건 탄젠트 라인 아래에 함수 G가 존재해요. 물론 이 접점 딱 제외하고서는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할 때요, 탄젠트 라인 위에 함수가 있으면은 concave upward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을 때는 concave downw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cave라고 하는 거는 오목하다라는 뜻인데,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concave downward가 되겠죠. 에이? 뭔 소리야? concave upward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concave가 오목한 게 여기 있으니까 downward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학의 정석, 뭐 기념 원리 이런 거 할 때 그 볼록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배우긴 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이든 뭐 서양에서는 컨케이브라고 오목을 쓴다. 아, 되겠습니다. 여기 다 수학의 정석 파신가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저는 정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장만 엄청 그 책 보면은 그 뒷장에 막 이렇게 까매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 얼마나 이제 책 봤는지. 근데 이제 십가나는 항상 집합과 연산 이것만 까매져 있고 수원은 뭐 수열만 까매져 있고 수투는
뭐 함수 이것만 까매져 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래로 올라 위로 올라오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캐비티 테스트, 뭐 세컨디리비티 테스트라고 하고요. 얘도 똑같아요. 구간 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구간 내에서 그 이제 이계도 함수입니다. 뭐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세컨 디리버티브가 양수이면은 얘는 컨케이브 업워드죠. 네. 그리고 음수이면은 컨케이브 다운워드 해가지고 CU, CD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컨케이브 테스트고요. 근데 얘도 증명이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컨케이브 업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가 양수이면은 컨케이브 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간 내 그 인터벌입니다. 구간 i에서 임의의 점 A에서 fx가 탄젠트 라인 그 이 A에서 그은 탄젠트 라인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컨케이브 업이 그냥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럼 탄젠트 라인의 그 수식을 한번 볼게요. 수식은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이면 되냐면 이 탄젠트 라인보다 fx가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 내에서. 그러면 이제 x가 a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을 때요. 이 구간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어, 이 구간에서 뭐를 사용하면 되냐면 MBT를 사용하면 또 하나 민벨리 티어렘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벨리 티어렘이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벨리 티어렘이 뭐였냐면 어, 그냥 줄일게요. 네, 줄인 게 아니라 그 different 뭔 소리야? 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가 성립하는 이 AX 구간 내에서 이러한 것을 성립하는 C가 존재한다는 게 민벨리 티어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조건에서 얘가 양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인크리싱이죠. 우리가 이거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미분한 거에 또 한 번 미분한 게 양수니까 미분한 거 얘 함수는 인크리싱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건으로 C는 A라고 이게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인크리싱이니까요. F 프라임이 인크리싱입니다. F가 인크리싱이 아니고 F 프라임이 인크리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원래 우리가 적었던 그 민밸류 얘는요. 뭐가 되냐면요. 뭐보다 크냐? 얘보다 크게 돼요. 그렇죠? 이 부등호에다가 그냥 f 프라임 x 마이너스 a 곱했고요. 그리고 fa 그냥 더했어요. 이 부등호에다가. 근데 양수 곱하고 양수 그냥 그러니까 양수 곱하고 그냥 똑같은 수 더한 거라서요. 부등호가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얘 뭐죠? 얘 fx예요. 어? 얘 fx죠. 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요거에 의해서요. 그게 fx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텐젠트 라인보다 그 구간에서 크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x는 a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미멜로 티어리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상황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컨케이브 업 하다가 컨케이브 다운워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을 인플렉션 포인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또 fx가 다음과 같이 이제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워드로 되어 있을 때 그 f 프라임과 f 프라임, f2 프라임의 그 부호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얘를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 프라임 c가 0이고 그리고 f 프라임 2 프라임 c가 양수이면 얘는 c에서 미니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맥스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변도, 그러니까 그 first derivative, 그러니까 미분 계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second derivative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 뭐라고 하죠? 엑서사이즈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 하나거든요. 그 수식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얘 한번 그 실제로 해보면은 이 그 1변수, 그러니까 1미분함수랑 2미분함수를 둘 다 구한 다음에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해보시면 해보시면 그러면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몇 가지 문제를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할 수 있었지만 빈밸류 디오렘의 정확한 쓰임새들을 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조금 길게 했고요. 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어, 또 감사하게도 유영 교수님께서 다음 단어를 맡아주셨고요. 그래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3.4이고요. 3.4는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뭐 그냥 여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히 정리할 내용이라기보단 그동안 했던 것들 또 선생님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이어서 문제풀이가 많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했는데 이게 뭐 큰 의미는 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로 그냥 쭉 나열을 해봤고요. 딴 것보다 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만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엔 전부 이 주로 예제 문제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PDF를 가지고 문제풀이하는 걸로 쭉 말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조금만 크게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런가요? 다들 예. 눈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좀 짧아요. 에, 어떻게 하면 키우네? 지금 좀 나아지셨나요? 그 MS 워드 우측 아, 하단에 이거 글자요. 네. 네네네. 네네네네. 아, 그것만 키워주시면 키우겠습니다. 됩니다. 예, 키우겠는데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제 개괄을 하시려고 이제 크게 예, 먼저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은 PDF로 할 거고요. 먼저 그 전체 한번 오버뷰를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여전히 글자는 좀 키워지지가 않네요. 왼쪽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번 챕터 지금 선생님 한 거하고 저 한 거,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몇 개의 섹션은 전부
그 챕터 1과 챕터 2에서 얘기했던 디퍼런시에이션의 어플리케이션 관련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3.4는 그중에 그 무한대 값에서 가지고 발생되는 그 극한값들 리미트 그리고 그 호리존털 어심토트니까 어떻게 나요? 수평적 접근선인가요? 뭐 그런 제하에서 결국은 그 리밋 앳 인피니티 그리고 그 리밋 앳 인피니티를 어떤 값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들 뭐 관련된 정의 뭐 이런 얘기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지금 제가 워드 파일에 정리한 거는 뭐 오늘 아침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문제풀이 한 다음에 한번 훑어보고 끝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진행은 이 PDF 파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키울게요. 아이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4인데 그 앞에 말씀드린 네 개의 섹션, 그 소섹션이죠. सब섹션 중에 첫째 리미트 앳 인피니티 그리고 호리존털 어심토트를 보면 먼저 이제 이 얘기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읽어보셨으면 사실 이게 군더더기일 수 있는데 혹시 놓치셨거나 또 읽어보셨더라도 뭐 기억을 회상하는 의미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f of x가 여기 보이는 대로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이 함수의 이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x와 y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떤 값을 갖겠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 왼쪽에 보이는 이 테이블을 보시면 실제 이제 값을 대입시켰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겨 1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어느 경우에나 y 이퀄 1로 점진적으로 점근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함수로 따져본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리미트를 따져본다면 그러면 이제 x 제곱도 무한대 y 제곱 그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니까 양쪽을 서로 약분하는 식으로 해서 1이 된다는 걸 이제 함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이런 극한 값을 가짐에 따라서 x가 극한 값을 가짐에 따라서 어, 어떤 값으로 이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f of x는 L 값을 갖는다라고 본다. 이때 그 x 값은 이제 무한대로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우선 그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1번 보시면 그 limit at infinity 즉 좌우 극한 값을 무한대 값을 가질 때의 리미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 거에 대해서 그 직관적 정의를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림에 의해서라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지금 조금 더 키울게요. 보면 그 노테이션 상으로는 지금 이 박스 1번에 지금 요 리미트로 표시된 이것들을 또는 노테이션 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들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어나더 노테이션의 두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을 때는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읽어라. 근데 뭐 우리 글로 얘기한다면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요 박스 1번에 x가 그 무한대 값을 가질 때의 리미트 값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피겨 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새로는 뭐 이런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그림일 수도 있고 제일 밑에 그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섹션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 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도 x가 어떤 이 무한대 값을 가질 때 계속 어떤 값을 향해서 점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값을 어떻게 매길 것이며 평가할 것이며 함수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번 항목을 보시면 definition에서 지금 f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라는 특정한 이 값을 가지는 구간까지의 인터벌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L 값을 갖는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을 뒤집어 보면 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 이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피겨 3에 나와 있는 이런 형식이어서 왼쪽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도로 갈 때 어딘가 여기는 지금 y 이퀄 l이라는 값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쪽은 정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무한대이든 마이너스 무한대이든 어느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나간다면 그걸 어심토트라고 얘기하고 그걸 리미트로 어, 표시하고 리미트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3번 데피니션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 중간중간에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horizontal asymptote라고 얘기를 한다. 뭐 같은 얘기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어,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for instance하고 limit 이 식은 제일 앞에서 인용한 그 식이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보시죠. 그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피겨 4의 그림을 얘기하고 있네요. 피겨 4에는 지금 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림을 보면 x가 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지금 여기 이 y축을 보시면 가운데 선이 0이고 밑에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무한대로 향해 갈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그 리미트 값이기도 하고 또는 데피니션 3에서 얘기하는 그 수평적인 수평 어심토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같은 맥락의 얘기여서요. 뭐 또 한편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 소섹션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example 1을 보시죠. 어, infinite limit를 찾아라 인데 어, 피겨 5번에서의 리미트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서로 분리된 선이 세 개가 있으니까 각각 세 개의 값을 갖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시면 어, x가 지금 보시면 0을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갈 때 무한대로 가니까 그분은 지금 여기 이 x가 마이너스 1을 향할 때 f of x의 리미트가 무한대이다라는 표시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음, 지금 마이너스 2를 향해 갈 때는 어, 아니죠. 2를 향해서 왼쪽 편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다음에 2를 향해서 플러스로 무한대가 될 때는 이거는 지금 뭐 별개로 보진 않고 하나로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선분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x가 2를 향해서 가는데 왼편에서 다가설 때와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가 무한대라는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 얘기였죠. 예, 그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 이 얘기군요. x가 또 무한대로 간다면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그래프를 중심으로 볼 때는 4를 향해 가니까, 다시 또 그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표시, 이런 표시로 할 수 있고요. 난 지금 우리 보시면 전부 직관적인 것들을, 어, 한편에서는 그 점근선이라는 어심토트로 표현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 수식으로는 리미트로 표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 example 2에 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다가설 때 x분의 1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그것을 지금 그 값을 찾아라 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y 이퀄 x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쌍곡선이 생길 텐데 이제 이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다가설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분의 1 경우에는 음, 0에 다가서겠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 중간 부분과 밑에 부분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뭐 역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valuating limit at infinity에서는 어, 이제 이 시계꼴을 조금 바꾸어서 볼 때 여기 좀 보시면은 theorem 4에서 r이 0보다 큰 유리수라면 그러면 x의 r 제곱분의 1의 리미트를 취했을 때 x가 무한대로 다가선다면 어,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어떤 수라고 하더라도 계속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는 0이 될 것이고 x가 에, 같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다만 여기 하나 더 만약에 x의 r 제곱이 모든 r에 그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x가 무한대일 때뿐만 아니라 x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가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건이 그 x r 제곱이 어디 구간에서 정의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에 모든 x 구간에 전부 정의된다면 좌우극한이 전부 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여서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이그샘플 3에 보시면은 이 수식에 대해서 양쪽에서의 음, 그 리미트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것이고요. 우선 딱 보시면은 뭐 바로 x의 값이 그 무한대로 다가설 때 결국 무한대 분의 무한대이니까 그것들을 동시에 만약에 제거시킬 수 있다면 해서 5분의 3으로 간다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질문인데요. 네네. 그 theorem 4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뭐 그 x의 어떤 딱히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네,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지금 xr이 defined for all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어,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 만약에 x의 r이 결국 요 차이가 있다면 x의 r 제곱이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의 r 제곱이 모든 x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음 글쎄요. 이 x가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를 따져보면 아, 선생님 저 알았습니다. 그 네, 저 알았습니다. 그 질문함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R이 레셔널 넘버라고 했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R이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하면 네.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2분의 1이면 예, 그러니까 그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정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 X에 대한 말씀이셨나요? R에 대한 말씀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거. X에 대한 것. X가 유리수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X는 지금 보내는 거고요. 네. R이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예. 예를 들면 R을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2분의 1로 픽스하면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제곱근 안에 있는 거는 음수일 때는 그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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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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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이 XR이 define for x라고 하는 그 제한 조건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x의 r 승에서 r 값이 만약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면 아예 그 자체가 마이너스에서는 디파인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런 조건이 해제될 수 있다면 밑에처럼 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모든 조건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r이 무리수일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x의 r 제곱이 그 제곱근이 되는, 그래서 x가 음수면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그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r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고 네, 그 답을 찾아서 예, 질문 주시고 답 주시는데 보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봤던 여기 지금 그 문제가 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인데 앞에 제가 뭐 말씀드릴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쭉 줄여서 말씀 나눴지만 사실 이제 절차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양쪽을 같은 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쭉 진행시키면은 결국 5분의 3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에 대한 것이 예컨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그림은 지금 이 수식입니다만 피겨 7 밑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수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에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별로 따져보면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또 크리티컬 넘버를 따져보고 뭐 이랬어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빨간 선으로 표시된 y = 0.6을 향해서 간다는 것들을 다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ample 4에서는 다시 또 f of x equal 3x-5분의 루트 해서 나온 이 수식에 대해서 horizontal asymptote를 찾아라 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절차상으로는 음, 체계적으로 쭉 정리가 돼 있는 걸 그냥 쭉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원식이 있고요. 원식을 같은 수로 나누겠다 이고요. 그런데 같은 수로 나눈다는 것은 분자가 되는 분자의 이 분모가 되는 x가 x제곱을 해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3분의 루트 2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습관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절차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y = 3분의 루트 2가 horizontal asympto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피겨 8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example 5에서는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다가설 때 여기 나와 있는 루트 x제곱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지금 이 경우에는 약간의 뭐 트릭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 봐서는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지만 그러면 사실상 이제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식에다가 분자 분모가 동일한 형식의 1을 곱해주면 원식의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이때 일종의 그 켤레 함수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 에, 원식을 이렇게 약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요 분의 x 분자와 분모가 같은 이 식을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 곱셈으로 적용을 하면 에, 이 원식과 이제 이 약분이 되겠죠. 약분인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분자가 1인 상태에서 분모가 무한대로 커진다면 0이 된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식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피겨 9가 될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쭉 전체적으로 대략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어쩌면 이제 반복을 통한 뭐 연습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그샘플 6을 보시면 x가 무한대일 때 sin x분의 1인데 sin x분의 1이면 x sin x 자체가 어떤 값이든 계속 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이제 오슬레이트 할 테니까 어,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x분의 1이면 제로가 되니까 사인 x분의 1은 결국 사인 제로가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본다면 여기 나온 대로 예컨대 새로운 일종의 더미 변수 같은 것들을 t를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사인 t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 x분의 1일 때 x가 커지면 t가 제로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제로가 돼서 이 수식 자체가 결국 0을 향해서 리미트 값이 결론 맺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xample 7 역시 이제 동일하게 x가 무한대일 때 sin x인데 이때는 sin x가 그냥 그대로 무한대니까 sin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sin 무한대는 그 sin 값은 예컨대 0이든 또는 90이든 180이든 360이든 계속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그러니까 이 진폭인가요? 그 오실레이트 할 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미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 리미트 at 인피니티는 무한대 값을 가질 때 극한 값이 무한대 값을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x가 플러스 양의 무한대이든 플러스 무한대이든 어, 그, 그, 그 해당되는 값이 또는 양 또는 음의 무한대 값을 갖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예컨대 이그샘플 8을 보시면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이 이제 그 양의 무한대이든 음의 무한대이든 이때 리미트 x 세제곱이 어떻게 되겠는가입니다. 이거는 우선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 피겨 10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오른쪽으로 무한대이든 왼쪽에 무한대이든 결국 y 값은 무한대가 되니까 어,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 각각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시된다 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림 피겨 10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음,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그샘플 라인에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x가 무한대로 다가선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예, 음, 그렇죠. 그러고 중간에 설명이 있네요. 뭐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연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래의 문제요. 원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인수분해를 한다면 x도 무한대, x-1도 무한대라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그냥 바로 무한대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등등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없으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바로 무한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 그러면 잠깐 이그샘플 네. 잠깐 그냥 그 코멘트 같은 건데 저희 예전에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뭐 극한값 구하라 했으면은 이렇게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x가 커지는 것보다 x 제곱이 더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무한대 빼기 더 작은 무한대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네, 지금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예, 것이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한대, 네, 네. 맞습니다. 더 큰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네네네네네.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퉁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 인수분해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하니까 되게 딱 들어오는 게 있네요. 뭐 어쩌면 뭐 사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뭐 그런 거겠죠. 뭐 우리가 보통 싱귤러리티 얘기하는 것이 결국 어떤 그 대수 체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에,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싱귤러리티 얘기를 할 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 그러면 x가 1일 땐 1이지만 0.1일 땐 10이고 0.01일 땐 100이고 x가 점점 작아질수록 점점 커지지만 그게 결국은 어디에 가서는 무한대로 나가는데 무한대는 이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공식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싱귤러리티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결국 이제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example 10에서는 뭐 같은 개념으로 지금 수식 평가를 하라는 것인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쭉 뭐 바로 x와 x제곱을 나누어서 양면을 x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분자도 나누고 분모도 나누고 그랬을 때 어떤 값이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의 그 절차이겠습니다. example 11에서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려라인데 여러 가지 세제곱, 네제곱 뭐 곱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절차상으로는 인터셉트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인데 이거는 정확히 이 앞절에 앞 섹션에서 얘기했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왼쪽에 있는 피겨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엄밀한 의미의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 5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엄밀한 정의일수록 뭐 표현만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F를 그 A 값부터 무한대까지 피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한다면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 f of x는 L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밑에 줄에요. 즉 모든 0보다 큰 어떤 그 엡실론 값에 대해서 그 여기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n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에 x가 n보다 크다면 f of 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은 에필론보다 작다. 인데 아, 천천히 따져보셔야 될 거고요. 그것은 여기 이 형광 표시된 것처럼요. 글로 그다음에 그래피컬리 보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뭐 한 예를 든 것이긴 한데 이제 그림을 본다면 지금 그 여기는 지금 n으로 했어요. 위에 데피니션 박스 데피니션에서는 이제 a부터 무한대인데 여기서는 지금 n이라는 값을 잡고요. 여기서부터 무한대가 어떤 구간 내에서 계속 그 머문다면 즉 이 여기 절대값 표시한 거 엡실론보다 작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리미트로 다가섰을 때 L을 향해서 간다고 볼 것이다. 여기 지금 L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이제 수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지금 양의 무한대입니다만 동일한 것이 이제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겠죠.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을 향해서 계속 리미트 값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특정 구간 내에서 점점 좁혀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엄밀한 정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팍박스 6번의 데피니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팍박스 5번이 정확하게 이제 그 x가 음의 무한대를 가져갈 때로 이제 그 역의 관계로 그 반대편 상황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example 12에서는요. 그 넘버를 구해라. 그런데 x가 만약에 어떤 n 값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n의 값을 구하라인데 이거는 바로 지금 앞에서 본 그 데피니션을 생각하시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이게 좀 멀뚱멀뚱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그 어떤 구간 내에서 계속 이 절대값 내에 정의된 함수가 그 값 범위 내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리미트의 다른 표시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변환되는데 변환된다는 것도 뭐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값 표시를 생각하시면 지금 요 수식 마이너스 0.6이잖아요. 이것의 절대값이란 얘기는 절대값 표시를 빼면 풀면 그러면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것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변에 0.6을 더해주면 이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면 음, 지금 풀어나가는 얘기이고요. 이때 뭡니까? 우선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0.5부터 0.7 사이에 이 함수의 값이 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것들을 음, 계산을 하면요. 이게 지금 어, 이 x 이퀄 7에서 지금 0.5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 이상의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대략 여기 뭐 보시면은 음, x가 7일 때 y가 0.5이고요. 그거는 이제 0을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제일 위에 남아 있는 수식을 이제 정리하면 밑에 수식으로 될 텐데 x가 7보다 클 때 그때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엡실론이 0.1인 경우에 그러니까 n 이 뭡니까? y 이퀄 0.5를 마주치는 교차하는 이 지점이 x 이퀄 7이니까 x 이퀄 7, 즉 n 이퀄 7 범위 밖에서는 이쪽에 접근한다. 지금 그 얘기는 앞에 얘기한 지금 이 얘기입니다.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이 얘기겠죠. 지금 이 n의 값 이후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계속 한정적으로 수치 값을 갖는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5번과 6번이 같은 얘기인데 지금 x의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example 12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실사례를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에, 그 이 절대값 표시를 풀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0.5와 0.7 사이니까 0.5와 0.7을 긋고 0.5와 만나는 지점을 따져보니까 그게 7 값이 나왔고 그래서 7 이후부터는 이 범위 내의 값을 유지하게 된다. 뭐 이 표시이죠. 에, example 13에서는 x가 무한대일 때 x제곱 x분의 1이 0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으나 지금 앞에서 정의한 그런 데피니션에 의거해서 하라는 얘기였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범위수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변경을 했습니다.
그 트랜스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0 지금 이 등호의 오른쪽 원식의 등호 오른쪽 0을 왼쪽으로 놓고 절대값을 씌우고 그게 어떤 특정한 값 엡실론 값보다 작은 값을 취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성립된 어떤 값을 n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놓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또 이제 에, 예, 그것들을 이제 이용하는데 여기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향해 간다고 하니까 x가 0보다 크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어떤 값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그것들을 정리하면 x는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이 될 거고요. 지금 된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게 등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 그때 이것들을 성립하는 것, 즉 x가 엡실론 분의 1보다 큰데 엡실론 분의 1을 가지는 n을 계산을 하면 n이라고 놓고 그러고 나면 음, 지금 위의 식은 된 다음에 이 식은 지금 밑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따라서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커지면 x가 무한대니까 엡실론보다 작은데 x분의 1이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것도 이제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복잡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뭐그 메이크 센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F16은 뭔가요? F16이 지금 뭐 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입실론을 뭐 어떻게 잡건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수로 잡건 간에 그거에 대응되는 n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라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 설명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이고요. 문제 뭐 문제가 많아서 뭐 따로 엑서사이즈 풀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뭐 이제 저기 뭐 선택사항으로 두면 되겠고요. 어, 발표 이제 마치신 건가요, 선생님? 예, 따로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그 발표하신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됐던 거는 항상 이런 수학적 수식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제가 그 약학을 공부하고 제약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약의 세라피틱 에어 그 레인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레인지를 엡실론으로 봤을 때 그 n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약물의 용량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세라픽 엔진을 작게 가져갈 것인가 넓게 가진가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세라픽 에어리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약물의 용량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얘기했는데 달을 보셨네요. 알겠죠. 저는 사실 수학의 저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리서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파마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그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런치를 하고 그 약품 어떻게 파는가, 약간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약간 그쪽에 더 포커스가 맞춘 사람이다 보니까 더 리서치나 수학에 더 안 친한데, 사실 뭐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그러면 용량을 어떻게 정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 수식으로 정하시겠구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스몰 넘버 오브 데이터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신 다음에 뭐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한 다음에 그럼 보통 용량을 뭐 100mg, 200mg, 300mg 이런 걸 정하신 다음에 그 중에 또 삼상 같은 걸로 임상을 더해가지고 가장 최종 용량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용량 후보를 정하시겠구나 수식적으로는 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제 경우보다 훨씬 더 다른 분들께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차승희 선생님 소중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는데 어떤 전근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나 보죠. 그 제약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도세지를 높이는데 그 영향은 뭐 딱히 좋아지지 않는 뭐 이런 거를 찾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컨셉, 어떤 그 입실론의 어떤 저기에서 반드시 N이 존재한다. 그 정의로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아, 예. 어디 지점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약물의 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인크리즈 되다가 어느 순간 평행에 도달했다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출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아,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평형 상태일 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 기울기는 약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흡수되고 빨리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기울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직선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곡선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약간 플럭츄에이션, 실제적으로는 완전 직선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정말 직선으로는 뭐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쨌든 내려가는 그 반감기라는 건 이제 약물이 얼마나 빨리 일리미네이션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죠. 약물의 효과가 남아있지 않아야 될 수도 있고, 남아야 될 수도 있고. 수술에 쓰이는 약물이라면 그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거라면은 뭐 좀 오래 남아있으면 내가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약을 먹어도 되니까 좋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약효의,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용량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저희가 수식을 보고 제가 추측을 한 거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어떤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시는 사례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선대 남긴 했는데 지금 뭐 질문도 많기도 했었고 그 내용도 꽤나 길어져가지고 어, 사주민 선생님 발표를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 혹시 몇 분 걸리실 것 같나요? 저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네, 네, 3분 정도 쉬고요. 네, 네. 27분? 네, 27분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끌었나 보죠.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도움 많이 길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제가 한 40분을 해가지고, 네. 27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냥 27분에 바로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 카메라 안 켜져 있어도요.
자,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을까요? 예, 저는 들어왔습니다. 네, 민지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예,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챕터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형대수에서 그 기하학적인 거를 계속 벡터가 들어오면서 네, 이 부분 너무 약한데요. 네,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시험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알차 이제 저기에서 차원에서 그 선과 네, 면의 어떤 벡터 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서는 그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t라는 이제 매개변수,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라메트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가 많이 쓰이는 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시간과 같이 하나의 독립변수의 둘 이상의 종속변수들의 관계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용이 된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시간에 따른 벌의 움직임이라든지, 시간에 따른 농구공의 자치, 또는 그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를 할 때의 그런 그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그, 그, 그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X0에서 X로 가는 이제, 벡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X0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요 거리를 우리가 X-X0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결국 X와 요 벡터를 우리가 오리진을 0으로 했을 때 벡터라고 한다면은, 결국 X라는 거는 X0 플러스, 포인트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포인트 플러스 이 벡터의 어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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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t를 이제 파라메터를 곱하게 된, 그런 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했을 때, 일반화 시켰을 때죠. 예, 형식이에요, 형식.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리진을 이제 출발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2차원에서는 0,0이겠죠? 여기를 지난다고 한다면은 x0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x는 t,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t를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라메터는 이제 가능한 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원에서고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x0에서 이제 x로 가는 이제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은 두 개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V1 벡터, V2 벡터의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T1,
T2를 이제 곱한 값의 이제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데피니션을 주면 x는 x0 플러스 t1 v1 and t2 v2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리진은 이제 여기서는 3차니까 0,0, 0이겠죠. 그래서 그거면 0이 돼 버리니까 빼면은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t1 v1 플러스 t2 v2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네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포인트 노멀 이퀘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이랑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라인을 표현하거나 평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한 점이랑 그 라인과 평면의 올소고널한 벡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포인트와 노멀, 그러니까 올소고널 벡터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라인과 평면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실제로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함의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3.4.1 그러니까 라인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L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그러면 L 위에 한 점 X로 L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라인이랑 평행한 벡터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벡터를 잡아 내리는 거랑 그리고 라인 위에 한 점 x0를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x를 표현하고 싶을 때 x0라고 하는 포인트랑 그 벡터 하나를 근데 그 라인이랑 평행한 그 벡터를 하나 잡아놓고 얘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지는 함의가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3.4가 3.3이랑 되게 이어진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민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3.3을 저번 주에 했었던 거를 그 같이 생각하시면서 예, 그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쓴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어, x, x0를 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원점을 지나는 V 벡터 요것과 같이 패러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그림을 보면은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를 하거나 그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도 똑같이 어떤 점 X 포인트를 지나는 이것과 그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그, 그 평면과 비교했을 때 이게 패러를 하거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에 이제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이제 파라메트 이퀘이션, 매개 변수 방정식과 벡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A번 같은 경우는 어, 벡터 이제 그러니까 2,3의 벡터에 그러니까 패러를한 이제 벡터 이퀘이션이랑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x라는 것이 x0 플러스 tv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오리진이 이제 0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벡터가 이제 v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2, 3이니까 요렇게 xy는 t에 마이너스 2,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x를 마이너스 2t 그리고 y는 3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매개변수 방정식은 네, 너무 좀, t라는 걸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정해야 되는 게 귀찮긴 한데, 어쨌든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제 2차가 아니라 3차. 그래서 V 벡터가 이제 4 마이너스 5, 1인 상황이니까 똑같이 이제, 수식 저기는 똑같고,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포인트 제로가 이제 1, 2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V 제로가 1, 2 마이너스 3이란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YZ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YZ가 1, 2, 3, 1, 2 마이너스 3 플러스 t의 4 마이너스 5,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풀게 되면, x는 1 플러스 4t, y는 2 마이너스 5t, z는 마이너스 3t. 그래서 결국 매개의 변수 방정식 각각의 변수를 매개의 변수인 t로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어, 그, 그, 여기 그 b로부터 얻어진 이제 벡터 방정식에서, 어, 이거, 그러니까 P0가 아닌 이제 라인에서의 투 포인트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 t를 그 XYZ 저기 벡터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t가 0인 것을 제외한 어떤 숫자도 가능하니까 그냥 원하시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YZ의 값들이 각각 나오게 돼서 투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2에서는 이제 3차원에서의 평면에 관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매개변수 반정식을 구하라는 것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어, 그, 그,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매개변수를 써야 되니까, y와 z를, t1, t2로 파라미터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x, y, z가 각각 t1과 t2가 들어가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매개변수 방정식의 벡터 방정식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XYZ가 5 플러스 T1, 마이너스 2T, T2, 컴마 T1, 컴마 T2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를 다시 또 T1, T2로 이제 앞으로 빼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요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그젬플은 이번에는 4차의 R4에서 라인 그 직선과 평면에 관한 그 벡터 방정식과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벡터가 4개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죠. 그래서 5-3, 6 하나일 때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아까 V라는 거는 V0 플러스 TV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리진이니까 스로잉 x0가 0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x를, x1, x2, x3, x4라고 한다면은, 결국 요거는 그 매개 변수에다가, 5-3, 6 하나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x 그 벡터의 값인 x1, x2, x3, x4를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에서는 제로가 이런 값이고 그 다음에 그 V1과 V2에 이제 패러를 하다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이 벡터와 파라미터 그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제 플레인의 평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x는 x0 플러스 t1 v1 플러스 T2, V2이고 저희가 배운 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X를 X1, X2, X3, X4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여기서 T1, T2는 이제 매개 변수인데 가능한 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요. 그래서 어쨌든 X1은 요거를 풀어서 하시면 이렇게 X1, X2, X3, X4가 T1, T2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벡터에서도 이제 그 라인 그 V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투 포인트 벡터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두 점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해보면, 그러니까 x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x0에서 그러니까 t1에서 t0를 뺀, 네, 요 거리에, 그러니까 매개변수 곱한 것이 결국은 x가 되는 거니까, 이 라인 세그먼트 자체는 이렇게 위에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제 전체 벡터이고 이거 라인이기 때문에 위에 좀 수식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라메터 매개의 변수가 아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의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로 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매개 변수를 곱해서 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x 제로를 묶어주면 1-t 곱하기 x1 플러스 t x1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게 지금 똑같이 벡터와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인데요. 이게 이제 0.7과 5.0을 지나는 이거 사실 뭐 이게 2차 이제 2차 평면이고 이게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배운 대로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x 두 점 사이에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점을 x1이라고 잡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점 x1은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차는 빼기는 거는 그대로 빼시면 되니까 5-7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xy는 0,7 플러스 t에 5-7이고 이거에 따라서 구하게 되면은 매개변수 방정식 구하게 되면 x는 5t 또는 y는 7-7t가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두 점이잖아요. 그래서 x0을 0.7로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5.0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하는 문제고요. 아까 이제 여기서 보는 것 위에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벡터를 구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데피니션 3에서 한 것처럼 이제 라인을 구할 때는 요 수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 t 4, 9 이거 두 개의 빼기 해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두 가지 표현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x 0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는 1-t 1, 마이너스 3을 x 0으로 우리가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닷 프로덕트라는 게 이게 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곱으로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3-3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되는 지금 3-3에서 6번 어, 수식을 제가 밑에다가 다 캡처해서 보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 x1, x2, xn까지 해서의 어떤 리니어 이코테이션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a1, x1 플러스 x2, a2, x2 해서 an, x2까지의 곱이 이제 b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a1, a2는 이제 그러니까 0이 아닐 때 요런 거를 우리가 일반화했을 때 닷 프로덕트의 그 정의에 의해서 a.x는 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퀄레이션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b가 0이 되는 걸로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닷의 형식으로 바꾼다면은 a.x는 0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은 포뮬러 a.x가 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닷의 프로덕트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됐을 때는 이게 어, 그, 코에피션트 벡터 A에 대해서 이 X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테이션이 이제 직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A냐 N이냐 여기서 보면은
notation change from n to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냐 n가의 차이만 있지 어쨌든 이게 그 직교한다 요 개념 자체가 저희가 3-3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오린 3.4.3은요. A가 이제 n 곱하기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 세트를 이제 AX 0이라고 했을 때, 요런 아래 n의 모든 그 벡터들은 그 A 이 행렬의 로 벡터의 모든 로 벡터의 직교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그제플 6을 통해서, 요거, 솔루션 벡터와 이 로 벡터가 직교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게 숫자로 보여져가지고 조금 더 띠오렘을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1, X1부터 X6까지 있는 이제 방정식이고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나타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호모지니스 리니어 시스템에서 맨 오른쪽이 0이잖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스 리니어에서 제너럴 솔루션이라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풀어서 보면은 X1, X2, X3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 컴마 R 컴마 마이너스 2S 컴마 S 컴마 T 컴마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띠오린 3.4.3에 따라서 각 벡터 X라는 거는 요 X예요. 예, X는 각 로 벡터, 그러니까 로 벡터라는 거는 여기서 로 벡터가 여기 맨 위에 있는 행렬에 보시면 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로는 1, 3, 마이너스 2, 0, 2, 0 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2,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는 0, 0, 5, 10, 0, 15.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2, 6, 0, 8, 4, 18이잖아요. 요게 각각의 이제 로 팩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1, R2, R3, R4라고 우리가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X라는 그 벡터 X가 요거의 각각의 직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그 R1과 X의 다 프로덕트는 0이 되거든요. 다 프로덕트의 시러에 의해서 보시면은 AX 이퀄 0이잖아요. 그래서 R1, X는 0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첨언하자면 이런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그 리니어 이퀘이션의 정의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 프로덕트가 0이 나오면은 그 두 가지의 벡터는 오토고널하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하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로 벡터랑, 그리고 이제 그 미지수 벡터를 다 프로덕트를 쓸 때 그 0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정의상. 그러니까 로 벡터랑 솔루션 셋 벡터는 당연히 올토고널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정의상. 그래서 띠오렘이 나오는 거고, example 6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쵸.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컨사이스하게 발표 잘 해주시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뭐 오랜만에 또 강민 쌤 또 뵙게 돼서 또 참 좋았습니다. 환영하고 뭐
이제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된 그 진도를 아마 못 따라가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아닙니다. 소리가 좀 아닙니다. 감리 선생님 그 채팅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아, 네네네. 그, 아무래도 그, 그 미분적분은 그 사실 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좀 환기하는 내용이긴 사실 해요.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할 수, 뭐 입실론 델타 나와버리면은 사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그래서 이제 상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선형대수는 조금 뭐랄까요? 어디서부터 놓치셨지? 어, 유클리드한 벡터 스페이스 얘기한 거 전에 디터미넌트 나올 때 혹시 들으셨나요?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그냥 스키밍 하셔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집 청소하시면서 그냥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 그 비슷한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엄밀하고 확장돼서 하게 되게. 그래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다음 단원이 크로스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단어 섹션이 돼요. 얘는 그 2차, 그러니까 R 스퀘어드랑 R 큐브에서만 성립을 하는 애예요. 그 외적은요. 그래서 얘는 스페셜 케이스긴 한데, 이거 알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크로스포드는 넘어가고요. 일단 저희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를 일단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막 이제 의견을 묻고 하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좀 저는 이제 기획자로서의 조금 전권을 쓰겠습니다. 크로스 프로토는 일단 넘어가고요.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1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예, 그 3.5절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디터미넌트가 그 두 벡터가 사이가 이루는 그 넓이 그리고 부피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9월 9일 날 4.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도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4.1, 4.2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하거나 뭐 4.1을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발표 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서 아마 제가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하고 싶긴 해서요. 4.1점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4.2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영희 선생님 계속해서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이제 제가 또 뚜렷한 답변 못 드리고 막 했었는데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풀 수 있겠군요. 네, 안 풀릴 수도 있죠. 뭐 똑같은 네, 점점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미적은 뭐 그대로 그 진도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강민 선생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최근 선생님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로사항 선생님은 저한테 항상 뭐 개인적으로 슬랙에서 DM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서 이제 나들이 하시고 저거는 코로나 좀 서징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